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물리학원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비역학, 두 번째로 역학, 세 번째로는 개념 기출, 네 번째로는 문제 풀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고1, 고2까지 어떻게 물리학원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비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비역학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요즘 화두인 연력학과 특수상대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6평에서도 오답률이 그 1위였는데, 그리고 특수상대성은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고요. 이런 두 비역학 유형을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력학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역학, 준킬러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두 개가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이랑 특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경향을 좀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연력학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력학 같은 경우는 과거 기출 문제들, 즉 우리 교육과정 전 기출 문제들은 실린더 문제들이 많아요. 실린더 문제. 근데 최근에는 실린더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6평이라던가 9평을 본다면 전부 다 표그래프 효율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와 표와 그리고 효율을 같이 엮어서 묻는 문제가 6평, 9평,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최근의 경향에 맞는 문제들, 예상 문제들도, 이게 자체 제작된 예상 문제들도 최근에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쭉 풀어주시면 되고, 실린더 문제는 대부분 연력학에서 하나의 과정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기본형들만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항상 나와요. 세 가지 유형이 빛의 진행,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시성의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빛의 진행이 나왔어요. 빛이 출발을 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올해 6평으로 본다면 17번 문제의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에 출발한 빛이 어딘가에 동시에 도착하는데 그걸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물체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 9평에 10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을 좀 심도 깊게 물어보는 게 최근 스타일이에요. 이전 스타일은 이전 교육과정은 특상이 처음 등장을 해서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교육과정을 맞이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그 세 가지 유형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걸 심도 깊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기출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다졌다면 이제 다양한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스타일을 훈련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역학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수능에서도 무려 18번, 19번에 갑자기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게 이 비역학 전기장과 자기장 파트인데, 이 파트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작년으로 따지면 18번에 그 자기장 문제가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19번은 점전화 전기력 문제였는데 전화가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의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작년뿐 아니라 재작년에도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이 근데 그 전기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자기에 대해서 학습량이 좀 많아지고 중요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이 전자기 파트는,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유형을 보시면 점전화끼리 밀거나 당기는 힘들을 가지고 전화의 종류를 판별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양한 유형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풀려고 하면 풀었던 문제도 잘 못 풀어요. 즉 전기력 같은 경우는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배운 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력은 뉴턴역학도 아닌데, 뉴턴역학은 우리가 1년 내내 상위권 학생들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전기력은 계속 꾸준하게 그 스타일의 전기력 문제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해줘야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고,
자기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장. 최근 출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해요. 마치 연력학이나 특상처럼 최근에 나온 스타일이 경우의 수가 자꾸 등장을 한다는 거죠. 도선이, 전류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를 빨리 판단을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 상황이 맞는 정합성의 모순이 없는 그 문제 그 상황 하나를 뽑아내서 그걸 찾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역학 준킬러이긴 한데 마치 킬러처럼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전기력도 마찬가지고 자기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외의 비역학들에 대한 학습이 궁금한데요. 이제 워낙 그 비역학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상반기에 개념 공부할 때 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반기에는 역학하느라고 쳐다도 안 보고 거의.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 그래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뭔가 복습하는 이런 식의 비역학 학습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상반기에 그 비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비역학들 말고 뭐 파동 같은 이런 비역학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마음가짐과 파이널에 공부해야 될 마음가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비역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준킬러, 비역학 준킬러가 있고 개념형 비역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킬러로 나오는 거는 연력학이나 특상,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개념형 비역학은 그 뒷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는 뭐 보호의 수 원자 모형이라던가 그리고 반도체 회로. 물론 반도체 회로는 이번에 구평의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특이한 거니까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역학 개념 문제들은 3단원에 있는 파동과 정보통신 파트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 파트인데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1년 동안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4, 5월 이렇게 여름 시즌, 썸머 시즌에는 이제 킬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킬러에 대한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쯤 비역학 개념들을 까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평을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4페이지는 이제 잘 안 틀리는데 1, 2페이지 실수가 많다. 당연히 뭐 기억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평 전에 그 비역학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학기 초에 연초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비역학을 좀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마무리를 못하고 파동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킬러로 넘어가서 구평이 되면 사실 비역학 개념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동 부분의 기초 공식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반기 때 개념을 끝까지 완료를 해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 기억의 유통기한이 남아있을 때 그 구평 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더라도 학습 효율이 좋겠죠. 당연히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평 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할 때 좀 스피드 개념이나 압축 개념 같은 걸 가지고 빠르게 보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혼자 보기가 힘들어요. 파동이. 신기하게. 고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활용을 하셔서 그 압축 개념으로 다시 한번 수강을 좀 한번 해주시길 추천드리고 그것만 해도 문제풀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파트가 파동 파트거든요. 그걸 구평 전에 좀 완료를 했으면 좋겠고 구평 이후에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나 이제 전범위 엔제를 풀기 때문에 거기서 비역학 개념 문제들에 대한 약점들을 체크할 수 있게 돼요. 그것들을 개념서나 뭐 교과서는 조금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개념서나 또는 무슨 뭐 개념 필기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식으로 발췌해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면 수능에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할 때는 좀 끝까지 그리고 구평 전에는 압축 개념을 통해서 공부 그리고 파이널 때는 약점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로 역학 파트인데요. 역학은 제가 준킬러 역학, 킬러 역학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킬러 역학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역학은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주제들인데
역학 자체는 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킬러가 한 2문제 정도, 준킬러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준킬러랑 킬러 합치면 4문제 정도가 학생에 따라서는 좀 물론 뭐 상위권 학생들은 한 3문제 정도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준킬러 같은 경우는 유형이 운동량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로 따지면 운동량에서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충돌 이후의 속력을 판단하는 운동량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늘 출제돼 왔던 실이 끊어지는 유형. 실이 끊어지는 유형. 올해도 나왔죠.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빗면 유형. 빗면 같은 경우도 이번 구평에서 16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빗면에서 실이 끊어지는 유형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 끊어지는 거랑 빗면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순수 거리에서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거리만 가지고 에너지로 문제를 푸는 형태. 이런 한 4가지 형태가 준킬러 형태가 되는데 이런 준킬러들은 스킬을 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알고리즘들이 약간 정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스킬 체화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논리들, 스킬의 논리들을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유형들이 분석된 문제들 있지, 문제집 같은 것들, 유형 분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유형들이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보는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난도 특강 같은 책이라고 한다면 뭐 실이 끊어지는 유형, 뭐 빗면 유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형이 분석된, 분류된 문제들을 반복해서 스킬을 통해서 연습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분석된 책들을 통해서 스킬을 체화하고 반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역학 킬러가 좀 궁금한데 이 역학 킬러는 보통 20번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20번, 19번으로 출제가.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 킬러를 그냥 버리고 19문제만 다 맞자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까지 가도 결국에는 20번을 극복을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역학 킬러 주제들은 최근에 그 통합 에너지 형태, 올해 같은 경우는 6평에 출제가 됐었고요.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올해 9평에 출제된 건 빗면 스타일이었어요. 용처리 제거가 된 빗면 스타일로 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 재작년으로 따지면 중력 장래의 용수철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이 3가지가 일반적으로 역학 킬러라고 보는데요. 이 역학 킬러 문제들은 당연히 상위권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풀고 해법을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풀이법들을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오답노트처럼 틀린 것들 모아가지고 그냥 뭐 해설 붙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원리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을 정리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식들을 쓰고 알고리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알고리즘 노트 같은 해법 노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런 노트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뭐 특난도 특강 같은 킬러 특강 교재라던가 또는 실전 300 같은 전범위 엔제 같은 문제들 중에 이런 뉴턴 역학의 킬러 문제들에서 좀 나를 괴롭혔던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모두 정리를 해보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행위가 어떤 학생들한테 되게 힘들 수 있는데 그 정리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역학 킬러 문제들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노트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선생님 3번째로 개념 기출 파트의 질문인데요. 이제 처음에 개념과 기출을 그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 이후에 낯선 문제들을 또 역학을 풀려고 하면 막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개념 기출을 배운 게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물리학에서 역학의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출이 중요하죠. 이제 기출을 반복을 해서 우리가 그런 벽들을 넘는 방법도 있는데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유형만 보게 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들만 보기 때문에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과 함께
우리가 유형이 좀 분석되어 있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타겟을 잡는 거죠.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출도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자작 문제들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 정체기가 있다고 하면 그 정체기를 넘어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제 책 같은 경우 특난도 특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형 분석과 함께 그 유형에 맞는 기출 문제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제 컨텐츠가 아니어도 다른 뭐 책들 시중에 있는 책들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좀 그 역학 문제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수험생 커뮤니티 이런 데서 논쟁이 되는 건데, 좀 물리학 원에서 일관된 풀이를 중시할 거냐, 혹은 좀 다양한 풀이, 좀 색다른 풀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중시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논의들이 있어요. 일단 기출 분석을 할 때라고 일단 만일 이렇게 한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일관된 풀이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사실 학생들이 아주 뭐 수준이 높은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들을 만약 숙지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물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일관된 풀이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개의 풀이법을 알면 뭐예요.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공부를 할 때는 일관된 풀이로 그걸 훈련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완료가 된 이후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좀 더 이제 역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 단계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그 풀이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문제풀이 쪽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좀 고민을 해야 할지. 물론 이게 뭐 역학 준킬러냐, 킬러냐, 비역학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이거를 좀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뭐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뉴턴 역학 킬러 문제들이 수능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3분 내에는 풀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3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는 그래도 합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3분 내에 모든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끝내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준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5분 정도라고 학생들한테 좀 지도를 해요. 5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안 되면 일단 다음번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이런 방식을 좀 취하라고 하고 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뭐 30분 정도까지도 고민을 좀 해봐라. 근데 뭐 30분까지 가면 대부분 때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 정도는 좀 고민을 하고 풀려고 노력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또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 시즌이라고 해도 10분, 20분은 그래도 킬러에 고민해 볼 시간이 그렇죠. 문제 뭐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공부해 나갈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누구는 EBS 수특수안이 좀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뭐 좀 EBS 수특수안이 뭐 생명이나 화학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리학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EBS 수특수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연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 물리라는 물리학 원으로 만약 국한을 한다고 하면 킬러 연계가 높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고난도 문제들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 학생들한테는 이제 중하급 문제들만 연계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최상위 학생들은 그거는 EBS를 안 봐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계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부교재로 제가 훈련을 하거나 각자 훈련을 하거나 학습에 좀 연관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한다고 할 때는 대단히 좋은 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EBS 특수안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 당연히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전체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자신이 약한 부분들을 푼다던가 또는 뭐 중요한 문제들, 필요한 문제들, 불필요한 문제들을 제거하고 선별된 문제들을 푼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한 중반기쯤 되면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게, 엔젤을 더 풀까? 아니면 빨리 실무로 넘어가서 실무를 더 풀까?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보통 자기가 따라가는 강사가 한 엔젤 한 2권 정도, 선생님도 2권을 출판하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른 엔젤들을 막 시중이든 뭐 다른 강사든 이걸 추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실무를 더 많이 푸는 게 나을까? 이거의 경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엔제는 2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킬러 위주로 되어 있는 엔제하고 그리고 전범위 엔제 이 2권을 푼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들의 양을 차라리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실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실무 같은 경우는 전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킬러부터 준킬러까지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엔제는 한 2권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는 만일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고 싶으면 엔제를 한 권 더 늘리는 것보다는 실전 모의고사의 회차를 조금 더 늘려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고1, 고2들을 위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고1, 고2들 어떻게 물리학원 학습하고 고3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고2 때는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공부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기본을 쌓는 건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은 일반적으로 한 3회독을 하는데 저는 고1, 고2 때 1회독을 좀 하고, 그리고 고3 올라가면서 2회독을 하고, 그리고 여름 시즌에 일반적으로 그 한 번 더 중요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이게 3회독을 하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1회독이 고1, 고2 때만 개념과 함께 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상당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사실 수학도 비슷하거든요. 수학도 고2 때 기출 한번 딱 풀고 고2 겨울방학 때 실전 개념과 기출하면 딱 좋거든요. 근데 그럼 물리학원도 기출을 고2 때 하는 걸 추천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고2들이 그 학교 내신과 병행해서 선생님 기출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선생님 개념 기출 강의를 다 고2 때 수강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뭐 제 강좌로 얘기를 하면 고2 강좌가 따로 특화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시중에 있는 완자 책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고2 강좌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할 때는 고2 전용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가게 되면 내신에서 다루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이 강의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고2로 특화된 개념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기출문제풀이는 수능 강좌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을 위한 사실 기출 특화 강좌는 거의 없어요. 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는 어차피 같은 기출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내신을 안 해요. 근데 물리학 선택을 하는 친구예요. 그럼 고2 때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고3 개념을 듣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고3 개념을 들어야죠. 내신을 안 한다고 하면 수능 개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면 수시를 챙기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러니까 고2 개념 강좌를 듣고 기출 300 같은 기출 강좌까지 고2 때 듣는 걸 추천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신이 아닌 수능만 준비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고2 때 개념 기출 강좌를 동시에 듣는 걸 추천하신다. 수능 개념과 수능 기출을 동시에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